투자의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HB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대한민국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HB 전문가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숨고르기 혹은 일시 정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코스피의 뜨거운 상승 랠리가 드디어 멈췄네요. 네, 맞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만큼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한 법이죠.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05% 하락한 3,413.4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0.74% 내린 845.53포인트를 기록하며 동반 하락했습니다. 정말 9월 들어 무서운 기세로 달려왔는데요.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수익률 1, 2위를 다툴 정도였는데 오늘은 조정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FOMC 회의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바로 내일 새벽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지만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쌓인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하게 분출된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시장을 방어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약 2,50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87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군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의 매도 전환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36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의 순매수 기조가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 역시 3,054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40억 원, 1,12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원 오른 1,380.3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수급 상황을 정리해보면 FOMC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고 개인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다음은 섹터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도 상승한 섹터가 있었나요?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선방한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락 문화 업종이 1.21% 상승하며 가장 돋보였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Y랩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과 종이 목재 업종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는 어디였습니까? 건설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무려 3.17%나 하락했는데요. 특히 현대건설이 5.37%, 급락하는 등 주요 건설주들이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보험, 마이너스 2.50%, 증권, 마이너스 2.08% 등 금융 관련 업종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증시의 바로미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어땠나요? 반도체 대장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오늘 1.51% 하락한 78,2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뒤로하고 오늘 4.17% 급발락하며 33만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보이네요.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땠나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4% 소폭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을 지켜냈고요.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KB금융은 0.42%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0.60% 상승하며 최근 조선업종의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FOMC 대기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단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관망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둘째, 차익 실현.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매물 큐레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매도, 8거래일 만에 돌아선 외국인의 스탠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은 쉬었지만 개별적인 호재를 가진 종목들의 움직임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와 무려 2조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K바이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조 원 규모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또 다른 뉴스는 없었나요? 방산주와 조선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대장주로 부각되며 무려 14.77%나 급등했습니다. 하나오션 역시 2.21% 상승하며 조선업종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일 새벽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일장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은 25pp, 즉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거의 98%까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폭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내용과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입니다. 앞으로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시장의 기대보다 매파적인, 즉 긴축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둘기파적, 즉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내일 오전에는 FOMC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추격 매수나 투매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로 돋보였던 방산이나 조선처럼 개별 모멘텀이 있는 섹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좋은 전략입니다. 거시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성장 동력을 가진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효합니다. FOMC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시장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차분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HB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트렌드였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